불교계가 앞장서 자살 문제의 해법을 찾는 생명살림법회가 조계사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진각종 제13대 총인의 전 교육원장 경정정사가 추대됐습니다. 부처님 생애를 다룬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의 배우들이 공연을 앞두고 남양주 불암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고 불교 뮤지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했습니다. 인천의 국립박물관이 잇따라 건립되면서 불교 문화 콘텐츠 보급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비구니 교육도량인 청도 운문사가 2개의 장학회를 운영하며 불교 인재들을 키우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계가 앞장서 자살 문제 해법을 찾는 생명살림법회가 조계사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쉼을 추구하면서 봉은사, 범어사 등으로 이어지게 될 이번 법회 모든 일정은 BBS 불교방송 TV와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첫 소식,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살률 1위 국가 대한민국, 생명 존중 사상의 불교계가 이 같은 오명을 벗는 데 앞장섰습니다. 불교 상담개발원은 명상으로 함께하는 몸, 마음, 쉼을 주제로 서울 조계사에서 생명살림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명상과 기도, 걷기 등 다양한 수행을 통해 불살생의 부처님 가르침을 체득하고 알리게 됩니다. 많은 불자분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공유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법회를 열게 되었고요. 명상 법회를 통해서 이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알려지고 생명 존중과 생명 지킴 활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법문에 나선 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은 자살과 관련한 다양한 통계와 미디어 자료를 활용해 자살의 원인과 실태를 설명했습니다. 또 고통의 의미와 명상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타인과 삶을 나누는 지혜를 설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련은 우리한테 적절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조건에서 살면은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일도 해야 되고요. 또 긴장감 좀 있어야 돼요. 법문을 들은 불자들은 생명살림 서양문에 서명을 하고 자신과 타인을 해치지 않고 삶을 나누며 공생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 나이가 좀 우울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동참해주고 그리고 옆에서 격려 많이 해주고 같이 놀아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이 하신 말씀이 참 좋았어요. 불교의 교리가 다 공생한다. 전체가 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불자라면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얘기를 하고. 불교 상담 개발원은 지난해에도 전국 사찰 22곳에서 생명살림 법회를 봉행하는 등 생명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2019 생명살림 법회는 조계사를 시작으로 오는 9월 8일 강남 봉은사와 10월 13일 부산 범어사로 이어지며 모든 법회는 BBS 불교방송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중국 운남성 성지순례에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주요 종단 대표들이 일정을 앞당겨 어제 귀국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2개 종단 대표자들은 지난 21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중국 미륵불교 성지 운남성 계족산과 곤명 원통사, 대리 숭성사 등을 순례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운남성 보화사 방장 숭화 스님을 비롯한 중국 불교 지도자들과 만나 한중 불교문화 교류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 등 종단협회장단은 국내 주요 행사 참석을 위해 일정을 앞당겨 어제 귀국했습니다. 종단협 사무총장 지민 스님이 남은 일정을 이끌고 있는 현지 방문단은 옥룡 설산 등을 순례한 뒤 내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진각종 제13대 총인의 전 교육원장 경정정사가 추대됐습니다. 경정정사는 인도 델리대 박사 학위자로 한평생 종단 교법과 교육 분야 발전에 매진해왔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진각종 제13대 총인의 경정정사가 추대됐습니다. 총인 추대위원회는 어제 오후 2시 서울 총인원에서
죽빛 소리와 함께 회의를 시작해 1시간가량의 논의를 거친 뒤 13대 총인을 확정했습니다. 이내 의원과 통리원장, 종예 의장, 현정원장, 교육원장으로 구성된 총인 추대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를 거쳐 종단 최고 지도자인 총인을 선출했습니다. 제13대 총인 추대위원회 회의를 통하여서 제13대 총인의 경정 정사님께서 추대되셨습니다. 오늘 13대 총인 추대위원회 추대위원으로 임하신 위원들께서는 종단의 총인 추대위원회 투표 방식에 의해서 추대를 하셨는데요. 경정정사는 동국대를 졸업하고 인도 델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종비생 1기입니다. 경정정사 이후 수많은 정사들이 해외 유학을 통해 종단 교학 발전과 세계 불교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종단 문화가 정착됐습니다. 경정정사는 유학 후 진선여중 정교와 교육원 교법부장, 위덕대 불교학과 교수 등을 거쳐 10대와 11대 교육원장을 역임하며 종단 교법과 교육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총인으로 추대되신 경정정사님께서는 종단의 주요 보직을 두루 겸임하시고 교법부장 또는 교육원장님 소임을 맡으셨고 또 행원시민당 주교로부터 상륜시민당, 불성시민당, 대전 신덕시민당을 주교로 두루 역임을 하셨고 종단의 종사로서 여법반 스승의 위를 지니신 종단의 큰 스승님이십니다. 1948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경정정사는 온화한 성품에 부드러운 리더십을 갖춰 종단 화합과 안정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각종의 법통과 교법의 신성을 상징하고 시민 법통을 승수하는 최고 권위자가 된 경정정사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5년입니다. 진각종은 오는 9월 말 혹은 10월 스승강공 기간에 법통 승수식과 추대법회를 간소하게 봉행하기로 하고 조만간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임기는 8월 1일자부터 역임을 하시고 법통 성수식을 겸한 일정과 추후 일정을 조정하여 총인 추대 법회는 추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진각종의 새 총인 추대가 여법하게 마무리됨에 따라 진각종은 오는 29일 울릉도에서 개막하는 회당문화축제의 성공 개최에 더욱 전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부처님 생애를 다룬 창작 뮤지컬 시타르타의 배우와 스태프들이 공연 개막을 앞두고 템플스테이를 통해 작품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산사에서 기초교리 강좌를 듣고 108배를 체험하면서 불교 소재 뮤지컬에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템플스테이 특별기획 13번째 순서 류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천년고찰 남양주 불암사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생애를 다룬 창작 뮤지컬 시타르타의 배우와 스태프 20여 명. 9월 공연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인 가운데 템플스테이에 참여했습니다. 사실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들이 없었었는데 이런 템플스테이를 또 이제 스태프들이랑 이제 배우들이랑 다 같이 와서 좀 의미가 깊은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저도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마음에 있다는 것이 참가자들은 스님의 지도에 따라 자세를 바로잡고 사찰 예절을 하나씩 배워나갑니다. 가지런히 두 손을 모아서 하는 합장 반배와 3배 이해를 갖춰 절하는 법이 낯선 이들은 몸에 익을 때까지 반복을 거듭합니다. 생애 처음 도전해본 108배에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지만 절을 마친 이들의 표정은 세상을 얻은 듯 환해집니다. 그 108배를 아까 했었었는데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별로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었는데 한 중반 가기 전부터 진짜로 마음에서
그 제 바램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뜻깊었던 것 같아요. 이어진 법문 시간. 부처님 생애에 관한 스님 법문을 경청하면서 내 안의 불성과 연기자로서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차를 가는데 그것은 뭘 보냐? 생로병사를 본다는 거예요. 나고 죽고 병들고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행하는 승리를 보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떨어진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입고 있는데도 이 얼굴을 보니까 너무 평온하고 멋있는 거예요. 말이야, 권력을 가지고 뭘 가져도 다 불안한데.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는 부처님 생애를 3가지 에피소드로 구성한 작품으로 부처님이 신부를 맞이한 날, 출가를 결심하고 궁을 나선 날,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날을 극화해 부처님 깨달음의 의미를 전합니다. 시대적 고증과 해석 위에 현대적 감성을 더해 불교 사상의 요체인 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관객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연대기가 아닌 세 장면으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가 부처님이 신부를 맞이하는 날, 그 다음에 출가를 결심하는 날, 그리고 해탈하시는 날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날의 얘기를 통해서 부처님의 그 일생을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뮤지컬 시다르타 팀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 문화에 관한 소양을 쌓고 뮤지컬이 담고 있는 불교적 정서를 실제로 느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북한산의 천년고찰에서 책을 읽고 명상을 하면서 책 저자의 강의도 듣는 템플스테이가 이번 주말에도 진행됩니다. 북한 산성의 유일한 템플스테이 지정사찰인 중흥사는 오늘부터 사흘간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훈 스님이 지은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을 대상으로 책 읽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훈 스님의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은 방대한 불교 경전 중에서 오늘날의 한국인들에게 꼭 필요한 경전을 뽑아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도표로 정리한 책입니다. 참가자들은 스님의 책을 읽고 저자인 정훈 스님과 대화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북한산 중흥사는 다음 달에는 최강식 전 문체부 장관, 9월에는 이자랑 이필원 동국대 교수, 10월 조계종 교육아사리 제마 스님, 11월과 12월에는 목경찬 전 불광교육원 교수와 청년 멘토 원빈 스님을 차례로 초청해 책 읽는 템플스테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관문으로 꼽히는 인천의 국립해양박물관과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등 국립박물관들이 잇따라 건립될 예정입니다. 인천의 굵직한 문화시설들이 들어서면 문화도시로 새롭게 거듭나면서 불교문화 콘텐츠 보급과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석 기자입니다. 수도권 최초의 국립해양박물관이 인천에 들어섭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인천시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하반기부터 해양박물관 건립이 본격 추진되고 오는 2024년이면 수도권 최초의 국립해양박물관이 월미도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인천시와 지역사회는 지난 2002년부터 국립해양과학관 건립을 추진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2007년 무렵에는 인천시가 공립해양과학관을 자체 건립하기 위해 부지 매입을 위한 협약까지 맺었지만 민간 투자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천시가 시 예산 189억 원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하는 등 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3번 만에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인천시는 해양박물관을 고려시대 대몽고 항쟁과 근대 대한민국의 개항 역사 등을 담은 역사 테마 박물관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한 번 방문한 관람객이 다시 찾는 박물관으로 만드는 게 인천시의 목표입니다. 박물관이라는 게 한 번 왔다 가버립니다. 계속 반복해서 방문하게 하려면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가미한 박물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다시 찾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콘텐츠와 스토리의 양적 질적인 확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 시내 다른 박물관들과의 교류가 필수적이라는 조언입니다. 그동안 인천이 공항도시, 위성도시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넘어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진 관광도시의 도약을 의미하지 않겠는가. 특색 있는 타 박물관들과 협업을 거쳐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게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미도 인천해양박물관과 함께 송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이 오는 10월 착공돼 내후년 하반기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기존의 인천시립박물관과 이민사박물관은 물론 인천세계문자박물관과도 적극 교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지역 박물관들의 모임인 인천시 박물관협의회는 해양박물관 건립 등을 환영하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 교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박물관이 없는 곳이 인천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요. 가지고 있는 유물이랄지 또 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잘 같이 융합할 수만 있으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국립박물관들의 잇따른 건립을 계기로 시민들이 인천 지역의 불교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의 그 많은 무형문화재랄지 유형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천은 그동안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와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인천이 국립박물관들을 잇따라 설립해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이를 계기로 불교 문화와 콘텐츠 보급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국내 최대 비구니 교육도량 청도 운문사는 후학 양성을 위한 장학 지원 사업도 규모 있게 펼쳐오고 있는데요. 회주 명성스님의 원력으로 설립된 법계 장학회와 법륜 비구니 장학회를 통해 매년 2차례 수행과 학업의 모범적인 인재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불교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까?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이 당부의 말을 전하는 이들은 올해 법륜 비구니 장학금을 받는 학인들입니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스님들과 전통악기를 연구하는 석사 과정의 제가자가 큰 소리로 다짐합니다. 지난 24일 운문사는 경내 선열당에서 제10회 법륜 비구니 장학금 수여식을 봉행했습니다. 장학회를 만든 명성스님은 인재를 교육하는 즐거움을 강조하며 원력을 세워 성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불교 발전에 이바지한다 그랬고 또 학문과 수행을 잘하겠다고 이제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장학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됐어요. 입지 뜻을 세우고 원료를 세워서 우리 한국 불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올해는 5명에게 500만 원씩 총 2,5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장학생들은 그 의미를 되새기며 불교 발전을 위해 정진한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원력으로서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이 장학금이 정말 공덕이 헛되지 않도록 수행과 학문을 정말 겸비한 또 한 발 한 발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이렇게 좀 새겨졌습니다. 제 논문 연구 주제인 이제 그 어루에 대한 그런 이제 논문을 이제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이렇게 그 큰 선물을 주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나라 국악기랑 불교까지 이제 많은 이제 발전이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명성스님은 1년에 2차례 장학금을 수여하며 학문의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서화전을 통해 마련한 기금을 바탕으로 한 장학사업으로 지금까지 160명이 넘는 장학생들에게 5억 5천여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인재 불사를 위한 명성스님의 멈춤 없는 지원이 한국 불교의 저변을 바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전북 진안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가 지역 청소년들의 마음에 부처님 씨앗을 심는 포교회장을 열었습니다. 탑사와 쌍봉사는 지난 23일 진안군 군민자치센터 광장에서 열린 제4회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에 떡볶이 나눔과 단주 만들기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원불교 진안교당이 공동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한 20여 개 체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BBS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최적의 ICT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부 산하기관인 캐리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인데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박혜자 원장을 권은희 경제산업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정학 교수에서 정치인, 그리고 정치인에서 다시 캐리스 교육학술정보원 원장으로 변신을 하셨는데요. 정치인 하셨을 때, 그리고 교수로서의 활동하셨을 때와 또 학술정보원 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맡으셨을 때 좀 소회가 다르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교수 생활을 돌이켜 보면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방행정에 뭐 이제 국장 역할도 해봤고. 또 연구원 생활도 해봤고, 또 이제 정치인 생활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공공기관까지 왔어요. 여기 캐리스에 와서도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다 답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속에서 그분들과 그 관계를 충분히 맺어가는 것이고, 또 그 관계가 원만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적 화두가 4차 산업혁명 아니겠습니까?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교육의 시스템도 이제 획기적으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최근 지능형 학습 분석 플랫폼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교육이 온라인 시스템은 일방적이에요. 그냥 우리가 듣고 자기 혼자 학습하는 건데 AI 시스템은 쌍방향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대화하고 또 인공지능으로부터 자기의 취약점에 대해서 처방을 받고 이렇게 이제 또 정서적인 측면까지 교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AI를 통해서 우리가 맞춤형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은 기술의 변화도 빠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학생 수가 줄어들어요. 그럼 이 학생 수 줄어드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최대로 성과를 내게 하느냐. 오히려 저희가 학생 수가 줄어서 한 명 한 명에게 놓치지 않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 캐리스가 운영해 왔던 나이스라고 하는 시스템이나 에듀파인 시스템 또 이학습터 위두랑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에 대한 가장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있지만 사실 그 자료를 현재로서는 제대로 쓸 수 없는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이 법적 제도적인 규제를 피하면서 쓸 수 있는 이제 비식별화된 고도의 이제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이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제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은 학교 현장에는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일겠네요. 교육의 시스템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저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건 훨씬 그 이상으로 저희 지금 교육이 전환기에 처해 있고 또 미래교육이라고 이제 저희는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미래교육의 방향이 정말 어디로 갈지는 누구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혹여 미래교육에 대한 대처가 늦으면 세계적인 구글이라든가 MS라든가 전부 여기에서도 교육시장에 대한 진출을 지금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육이 어찌 보면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장하는 산업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영역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현재 디지털 교과서 시범 선도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디지털 교과서도 이 AI 시스템의 하나의 축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몰입도를 현격하게 증가시켜 줄 수 있고 또 이제 기초학력
좀 높여줄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디지털 교과서가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시작 단계지만 앞으로 진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 우리 교육 내용하고 함께 어우러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그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할 만큼 그냥 수단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 내용 속에 같이 통합되어질 때 정말 이제 우리가 4차 산업 시대에 교육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요. 그리고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시기에서 이 캐리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교육 분야에서. 네. 원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캐리스의 비전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에 캐리스가 주로 해왔던 일은 학교의 행정, 재정 시스템을 제공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단순히 행정 시스템을 제공하는 일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각종의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교육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교육 정책을 모니터링해 주는 역할 저희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실제로 앞으로 그 4차 산업 시대의 미래 교육도 저희가 직접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마다 AI 맞춤형 학습 플랫폼을 설치한다거나 디지털 교과서의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공급하는 일들. 그래서 앞으로 미래 교육의 캐리스에 해야 되는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캐리스의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밀교종단 진각종이 종단의 최고 어른인 총인 추대를 여법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총인은 조계종의 종정에 해당하고요. 종단 법통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는 현교 중심이지만 티베트 불교 등으로 대변되는 밀교는 세계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 양 날개처럼 현교와 밀교가 함께 한국 불교 발전을 이끌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7월 26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